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신성델타테크. 오늘 보게 되면 급등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거의 조정 분위기에 와 있죠. 사실 오늘 주제를 따를 때 이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은요, 이 신성 ST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도 같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유는요, 신성 델타테크를 보유하신 분들도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흐름을 가만히 보게 되면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어떤 기사가 나왔었나요? 자, 보시게 되면 중앙대 물리학과 논문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했다. 쉽게 말해서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약간의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하나가 추가됐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하나 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자, 초전대 관련주 LK고고 특허 분쟁 소속 종료됐다. 이 뜻은 뭐냐면 CCS 신성델타테크 권영환 박사, 즉 퀀텀 에너지 연구소 이석배가 박사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3대 특허 인물이었는데 이 특허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고 그래 퀀텀 에너지 너 혼자 해라. 이렇게 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걸 놓고 볼 때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신성 ST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관련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시장이 항상 그런 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오늘 신성델타테크도 상한가를 칠 것 같이 경고 종목의 날개를 띄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아직 신성 ST는 뭐죠? 경고 종목이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세요. 경고 종목을 띄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가요? 자, 봅시다. 오늘 경고 종목을 띄어버린 이 신성델타테크는 이 이슈를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3월 4일에 물리액회를 향해 가고 있죠. 자, 근데 신성 ST는 어때요? 자, 신성 ST 보게 되면 관련주들 한번 볼게요. 프로스권으로 전환돼 있을 겁니다, 지금. 파워로직스. 그쵸? 테마주를 다루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다 이 본전까지는 회복했죠. 뭔가 특이한 점 좀 보이시는 거 없으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상대 특허 인물이었던 CCS, 권영환 교수. 역시나. 이 부분이 큰 사실은 아니었구나. 그쵸? 그러면 앞으로 신성 ST에 대한 부분을 가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자회사기 때문에 끌어올린 건 맞다.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3월 4일에 미국의 물리학회에 참석하는 게 이제 김현탁 교수 가서 이제 발표를 하죠. 뭘 발표합니까? 왜 지금 신성 ST 내용을 좀 더 깊게 안 다루는지 아세요? 지금 올라온 각도가 이벤트가 기업적인 부분에서 본질 가치로 올라온 게 아니고 신성 델타테크가 올랐기 때문에 쫓아가면서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3월 4일에 있을 미국 물리학회, 그쵸? 이쪽을 향한다고 있는 거죠. LK99에서 플러스 황을 섞은 PC4소스 이 부분을 다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황을 다루는 업체를 우리는 챙겨놔야겠죠. 자, 그걸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이 종목 신성 ST, 신성델타테크도 똑같이 이런 저점에서 한 요 부분에 잡아내는 방법은 없을까? 예, 요걸 오늘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잘 봅시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신성 ST 뭐라고 나와 있죠? 중요사항 없다. 당연히 중요사항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부분에서 지분 구조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어? 왜 지분 구조가 바뀌네? 뭔가 이상한 어떤 현상이 나올 것 같네. 그쵸? 근데 신성 델타테크 가게 되면요. 이 신성 ST를 이용하는 것처럼 하나를 더 이용할 거예요. 자, 신성 델타테크를 보유하신 분들도 끝까지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과 그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신성 델타테크에서 자회사 하나를 더 끄집어 놔요. 왜요? 신성 ST는 이미 한 번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용도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래도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소통이잖아요. 자, 보게 되면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자, 신성 일렉트로닉스라는 기업이 있다. 100% 자회사로 만들게요.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으시죠? 신성 ST를 끄집어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맞아. 요 부분. 종속회사의 유상증자를 통하겠다. 이게 바로 신성 ST를 끄집어낼 때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신성 ST 끄집어낸 날짜를 보게 되면 언제 끄집어낸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신성 델타 테카 이벤트가 LK99에 대한 논란 이 진위 여부가 끝난
요 시즌에 나와요. 그 뜻은 뭐냐면 자, 이때는 기사화를 시켜요. 공시상을 해요. 그리고 한동안 있다가 상장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끌어올리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아하, 결국은 자회사를 이용해서 어차피 3월 4일에 있을 미국 물리학회, 그쵸? 이 피시포서스를 발표하자마자 기대감을 소멸시키고 요런 흐름을 만들겠구나. 그러면 자회사의 상장 하나 더 신성 일렉트로닉을 끄집어내서 주가를 급등시키겠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 ST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월 4일까지, 즉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거래하시고요. 그 다음엔 이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누구로 넘어간다? 신성 일렉트로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3월 4일에는 황을 다루는 업체를 우리 공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지금 급등주는 급등주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저점에서 잡아내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며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셨나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뭐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라는 것 같지만 저는 긍정과 부정, 항상 좋을 때와 나쁠 때에 대한 부분을 동시로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이 경제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팩트를 전달하고 경계심을 가질 땐 경계심을 갖게끔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긍정과 부정 이야기, 즉 나라마다 국가마다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주가 상승이 화려하다. 가까워질수록 위아래 변동성만 커 보일 뿐이다. 결국은 얘에 대한 이 움직임이 얘에도 전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론들이 반복됐을 때 임직원의 매도를 등장시키고 뭔가 이상한 시나리오가 일어나네. 임원의 매도, 임원의 매도, 임원의 매도, 고목델타 화공의 매도, 임원의 매도, 구자철의 매수, 구자철의 매수를 아까 물어봤던 분들이 있던데 소통방이 있거든요. 네, 소통방 이따 초대해 드릴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임원의 매도 이후에 구자천 대표의 매수를 이야기하시는데 천주예요. 대표이사는 주가가 오르는 거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받아요. 즉 상여금을 받는다고요. SK도 보십시오. 최태원 회장이 어떻습니까? 주가에 따라서 연봉을 달리 책정하겠다. 그 뜻이에요. 천주, 이천주 수량 증가되는 것뿐이에요. 어차피 이벤트 플레이어, 과거와 똑같이 흐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신성 ST도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보도록 하시죠. 참고로요. 자, 이 부분은 주식타짜 안 교수 치시게 되면 뜰 거예요. 제 개인 채널인데요. 들어오신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영상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급등 나오면서 신성 델타테크부터 신성 ST 비교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은 한 번은 팔고 가야 됩니다. 예, 이런 영상을 한번 찍거든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 일단은 정확한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옵니다. 당일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3월 4일에 미국 이때 6.9%의 추가 상승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까지가 꼬라박죠. 자, 그러면서 제가 후반부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따라가지 마시라. 어차피 얘네들은 똑같이 3월 4일이라는 이벤트만 가면서 쫓아갈 수밖에 없다. 미국 물리학회에서 LK99에서 황을 샀던 피시포소스라는 부분을 시연을 할 거고 GDM 답받을 거고 결국은 그 테마가 끝났을 때는 다시 자회사 상장권을 끄집어내서 요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신성 ST, 그쵸? 이제 신성 일렉트로닉 이런 식으로 할 거다. 그러면서 제가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자 봅시다. 자, 요 부분은 살짝 틀리긴 했는데 결국은 다 내려왔어요. 자 봅시다. 결국은 상승폭을 주긴 하지만 큰 폭에 15%, 20%의 상승을 줄 수 있는 재료는 아닙니다. 등폭만 있을 뿐이에요. 자, 이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넘겨버렸어요. 넘겼지만 바로 훼손이 나오죠. 이 뜻은 뭡니까? 어차피 이들의 의도는 이 오버슈팅 구간은 사람의 심리를 반영하는 거고요. 사실 이 세력들은 여기까지만 끌어올리면서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쫓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15% 20%는 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의 심리가 반영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뭐든 똑같은 겁니다. 이때도 제가 영상을 찍었던 거 이따 같이 볼 텐데 이때 제가 다음날 시초가에 한번 접근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14%까지 급락 나왔던 적이에요. 왜? 이들의 의도는요. 추가적인 어떤 투매를 일으키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최저점을 알아내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볼게요. 분명히 오늘 자료에서 개인 채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자, 그리고 개인 채널에서 41,150원에 제가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조건 오릅니다. 점상한가 해외뉴스 보도. 예, 새 선물을 주네요. 이유는 뭐죠? 개인 채널 반드시 들어오십시오. GTA짜 안규수 치시면 될 겁니다. 41,150원에 점상한가 해외뉴스 보도 새 선물을 주네요라고 하죠. 자, 잠깐 들어보시죠.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왜? 산업군을 보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테마주를 거래할 때도 항상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한 부분은 장 종료 어떤 5분 종목이죠? 전입니다. 예,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죠.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5, 6월 달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근데 움직이지 못했다는 애들 있죠. 근데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부분을 합니다. 자, 호재성 이슈. 배터리를 감싸는 통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 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 자, 여기서 좀 끊어보도록 하시죠. 자, 무슨 뜻이냐면 이 2차 전지 전기차.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 업종을 영위하는 게 신성 ST죠. 근데 중요한 건 신성 델타테크 둘 다 2차 전지 사업을 합니다.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려야 된다. 그게 바로 배터리 통의 규모를 늘려야 되는 거다. 그때 얘가 이석배 교수가 나중에 3일 있다 등장하죠. 이거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되죠. 오늘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즉 나와 있는 어떠한 시장의 흐름만 보더라도 최저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석배 교수 등장하면 즐기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 제가 했던 말은 이거죠. 에코프로머티. 이게 바로 전구체 배터리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맞아요. 이 핵심 소재. 그리고 엔캠을 말씀드립니다. 신성 델타테크 얘기할 때 엔캠도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주가 보세요. 정말 많이 올랐죠. 신성 델타테크만 올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수들은 보통 이런 구간대에 산업군이 이동됐구나. 동반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 이석표 교수 등장해. 또 테마가 3월 4일이라며. 아하, 여기서 한번 끌어볼까? 왜? 이때는 LK구구였으니까. 피스포서스 새로운 물질 3월 4일 이벤트까지만 가서 나머지는 던지고 다시 한 번 더 뭐죠? 예, 신성 일렉트로닉 이게 등장했을 때 다시 접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선수가 되기 위한 여러분들 플레이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배터리 통을 만든다고 했죠? 자, 그러면 신성 ST, 신성 델타테크 3월 4일에 물리학회 그때 뭘 다룰까요? 황, LK구구에서 황을 섞는다고 하잖아. 어떤 업체인지 아십니까? 자, PC포스스 황업체 한 곳 첨부해놨습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신성이라고 해서 신성 1번이라고 해서 보내주시죠. 신성 숫자 1 적어주세요. 꼭 신성 숫자 1. 자, 과거에도 역시나 황산납 관련주로 움직였던 건데 황을 추가한 업체입니다. 이거 역시나 이번에 또 급등할 겁니다. 자, 3월 4일에 이벤트를 끝내놓고 접근하는 방법을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봅시다. 개인 채널에서 찍었던 건데 화요일 긴급 분석. 당일랑 속임수입니다. 세력들은 반드시 내일 매수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쵸? 자, 볼까요? 자, 이때 82,500원인데 최저점을 알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급락 후에 바로 급등 나옵니다. 자,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주타치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가에서 좀 일어났죠.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면 여러분들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 오르기 전부터 12월 장 종료 1분 자, 전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죠. 이제 장 종료 끝나가네요. 자, 결국은 뭡니까? 이때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초전세 강한 이슈를 말하네요. 라면서 정확히 이 부분을 짚어낼 수 있었던 특정 상황에 2천 주씩 이렇게 5천 주씩 매도하죠. 근데 결국은 이번의 매도를 통해서 73,000원, 75,000원 팔았죠. 오케이. 이걸 가지고 과거의 고목델타화공의 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가 상승을 알 수 있다. 결국은 얘에 대한 시발점 신호가 얘에 대한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자회사 가치를 맞춰놔야만 결국은 이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신성델타테크가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분명히 내포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자, 최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임원진들의 매도, 그쵸? 이런 부분을 따라서 신성 델타테크와 신성 ST를 같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 이 방법에 대한 부분은 산업군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목에 빠져들지 마시고 시장을 먼저 보고 그리고 산업, 배터리통, 그쵸? 2차전지도 여러 개가 있죠. 뭡니까? 양극재용제,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결론은 다 제외하고 주가가 다 안 좋지만 전구체,
전에 그리고 지금에 있었던 배터리 통을 규모를 늘려야 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를 만들어야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함수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 산업군을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역적으로 움직이면 계속 그들의 의도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하는 겁니다. 자, 상대 나이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신성 그리고 1번이라고 해서 보내주십시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 개인 채널은 바로 반드시 들어와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시간대로 빨리빨리 제가 올려드리고 질의응답도 받고요. 이 부분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오시고 경계에 대한 종목, 신한델타테크 여기서 또 이런 거 다 일러드립니다. 급락하는 날짜 그리고 CCS라는 부분 전부 다 일러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와서 여기서 구독 누르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 더. 라이브 방송을 여기서 해요. 신성 1번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라이브 방송 링크 주소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3월 4일 이벤트가 끝났을 때 페시포서스 황산나법시 한 곳. 이건 정말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저희가 제가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영상을 찍거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했었고요.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니저 받았고 1,000억 원 운영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제 공인이 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부분들, 테마주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그들의 논리를 가지면서 긍정과 부정, 긍정과 부정. 지금도 역시나 뭐죠? 초전도체의 뭐죠? 논문을 처리했다 아니다. 가짜 사이트를 등장시키고 콜먼 교수의 기다 아니다라는 결론과 같이 중앙대학 회키다. 그다음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했다 아니다. 추가적인 지분을 보유했다 아니다. 이렇게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를 과거 이제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이 나라의 의견을 등장시킬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긍정과 부정의 이슈를 내면서 주가의 등폭을 3월 4일까지 반복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3월 4일 10시 오후 10시에 이제 김현탁 교수가 발표를 합니다. 이 동사의 주가도 금요일까지는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된설이 맞을 필요 없잖아요. 축제는 즐기되 잔여물은 되지 마라.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맞아요. 이 축제를 끝내놓고 황을 다루는 아까 그 업체 과거에도 3-4배 움직였죠? 수익 내고 신성 일렉트로닉을 상장시킬 때 그때 맞춰서 조정에 좀 이렇게 담아내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매도를 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 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거 아까 채널도 있지만 제가 이제 금융권 세미나 갈 때 이 방에서는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라도 반드시 이렇게 올려드리고 라이브 방송도 여기서 중간중간 하도록 할 거니까요. 여기도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돈을 내는 거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원 한 장 받을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종목들을 꼭 여기서 승부를 내지 마시고 요런 부분에 찾아낼 수 있는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즉 2차 전지 산업 중에 배터리 통에 대한 산업 이걸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 한번 공부가 어떤 내용인지 매일매일 바꾸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